무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산림이 약 국토의 3%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30%가 황폐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락방 조성이라든지 땔감, 산림 병충해, 즉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산림을 훼손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화되자 홍수, 산사태가 빈발해지면서 인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요,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조 원 정도를 예측하더라고요. 1헥타당 3,000그루를 식재한다면 85억 그루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무만이 아니라 사방공사라든지 또 산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료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포함되겠죠. 2007년도에는 약 10조를 예상했습니다. 즉 10년 만에 3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산림을 복구한 단체들의 역사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산림이 어려워지자 1999년에 평화의 숲이 창립되면서 묘목을 지원하고 또 식수 행사를 하면서 일회사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까지 다양한 민간단체,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면서 양묘장 건설이라든지 조림사업, 병충해 방지 사업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결의숲이 창립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복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09년도 핵실험 사건이 핵실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림 복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그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산림 복구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건강하고 풍성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농업 생산력 복구를 해서 식량난, 에너지난, 또 식수난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 개발 복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보자고 하는 뜻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통일 후에 환경 복원을 통해서 통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산림 복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였고요. 또 하나는 양묘장 부지의 토양이 불량하고 또 불안정한 종자, 수급, 양묘 기술의 부족 등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됨에 따라서 사업이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대북 정책에 따른 지원과 중단 또는 경쟁적인 사업 또는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해서 혼선을 많이 빚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산림 분야 전문성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산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인식에 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2001년부터 10년까지 1차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꾸준하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2012년도부터는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 산림복구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63억 그루를 조림하고 또 예산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욕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아마 산림복구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 산림협력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단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산림복구로 산림 황폐와 산림병충해, 산불, 홍수, 토사 유출 등 산림재해를 방제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또 생존권 차원의 인권 개선 효과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산림복구,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의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산림복구 정책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북한에 이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제 수탈과 6.25 전쟁,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산은 황폐화됐습니다. 유엔 국제 산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황폐화는 고질적으로 회생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땅에 알맞는 수종을 개발했고 마침내 40년 만에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산림이 전 국토의 64%인 산림 국가입니다. 40년간 산림 자원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산림을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조림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입니다. 1년에 한 126조 정도 창출한다고 합니다. 물이라든지 또 대기를 정화시키고 또 산림 경관, 산림 휴양, 토사 유출 방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126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0만 헥타르를 우리가 복원한다면 약 160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유도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산림을 나무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북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는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 대비입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한 다음에 보니까 동독의 산림 훼손이 약 54.3%였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 중에 약 20%가 환경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통일 비용을 1,000조로 잡는다면 20%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돕게 되면 그 통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 후에는 우리 국토를 미리 관리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제 자주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국민이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우리 종교단체, 그 중에서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기독교인 약 1,000만 명인데요. 95% 정도 가입되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우리 산림청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가신 다음에 이 사업을 우리 한교총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각 교단별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대학감리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대학감리회가 이 일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저희 감리회는 약 6,700개 교회와 150만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전명훈 감독 회장님께서 3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측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인내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고심을 하면서 원산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는 지목을 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산은 저희 감리회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1903년에 회개운동을 이곳에 시작하면서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1909년 백만 부령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1919년 3.1 독립운동,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그 근현대사의 감리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이 과정의 출발점이 원산입니다. 저희가 원산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교단의 여력이 6,700개 교회 150만 성도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집중하면서 2가지의 중점을 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회성 행사나 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다 심어줬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방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무 심는 곳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화를 막는 숲 조성, 환경적, 또 자립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경제적, 또 주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우리가 이 원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 이양형이라고 어떤 자료에 보니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묘장, 퇴비장, 임농복합단지, 지하 저장고 등등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것을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실수 가공 공장이라든지 퇴비를 생산하게 해서 그 저희가 구매하고 나무 심은 곳에 가서 퇴비를 주는 거겠죠.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 관리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을까?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도 추운데 북쪽은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이 매선 추위에 그 나무들이 꼭 연료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난방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날씨가 매섭게 추우니까 자라는 속도보다 베어서 땔감을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고민해 봤습니다. 연료림을 조성하는 것이죠. 당나무를 심게 되면 껍질은 제지용으로 해서 저희가 수매를 하고 나무는 땔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연탄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연탄을 공급한 지역은 벌채가 현격화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식량난에 대한 극복입니다. 임농복합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조림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원보다는 지역 개발과 국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직업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이 생기면 이런 식량난이 해결이 되고 식량 해결이 되면 산에 밭을 일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 증대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유실수를 가정당 5에서 10그루 정도를 심어놓고 성장된 다음에 그것을 판매 수익을 삼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실수를 심어주고 또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관광 사업으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죄송합니다. PPT가 있었는데. 그래서 원산에 집중하고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원산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력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미국 남북감리회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지 133년 됐습니다. 그 중에 미 남감리회가 원산 지역에서 교회도 있었지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이 원산에 나무 심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이제 미 감리회라고 하지 않고 연합감리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서 약 1,500만 명 이상의 그 교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산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나무를 심게 되면 협력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롯데관광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이 고향이 원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손대를 몰고 고향을 방문했는데 본인이 지금 83세가 되시는데요. 크루즈를 타고 원산 고향에 방문하는 것이 꿈의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원산에 크루즈 타고 가서 나무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니까 흔쾌하게 좋다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산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남북 정상회담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동해관광 공동특구 개발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속초, 원산, 또 중국, 러시아, 일본 이것을 동해안을 지중해권으로 보면서 관광특구로 개발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북한의 핵심은 원산입니다. 그러면 원산에 저희 관광객이 많이 가주면 실제적으로 생활에 또 수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두 기관과 협력하자고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이런 내용 보고가 좀 어색합니다. 불편했으면 늘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감리회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고요. 또 저희가 제안한 것을 북한과 협의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모델이 어떤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수 최고 박사님의 강연 함께 하셨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정부인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